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제주도. 여러분들에게 제주도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이곳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국토대장정의 시작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미친듯이 술을 마시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정상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 생활을 다 때려치우고 제주도로 떠나야겠다라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또 임용고시 합격의 순간을 함께한 곳이기도 하고 오랜 지인의 결혼을 축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특정한 이유 없이 혼자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준비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개교기념일이 끼어있는 긴 연휴를 맞아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이 제주도 여행은 처음으로 자전거 여행으로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3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티켓을 알아봤고 비교적 저렴하게 왕복 8만원 선에서 끊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내려가서 화요일날 올라오는 아주 여유로운 일정으로 티켓팅을 마쳤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오후에 마치는 것이었죠. 자전거 길은 240km고 하루에 80km만 달리면 3일이면 여유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랬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하루 시간이 남으면 한라산이나 다녀오지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결과적으로 한라산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앞당겨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1년 동안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하루에 20km씩 습관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달려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믿음으로 자전거 여행을 선택한 것인데요. 저처럼 평소에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한두 달 정도 매일 자전거를 타는 게 연습이 된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2박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리가 뻐근한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유튜브를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돌기도 하십니다. 물론 돌기만 하시겠죠. 아무튼 돌면서 만난 것도 즐기고 바다도 즐기려면 꽉 찬 2박 3일이 넉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티켓팅을 마치고 나서 필요한 장비를 하나하나 잘 비교해 가면서 구매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한 채 출발하기 4일 전까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제주도로 떠날 때 했던 가장 큰 그리고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자전거를 가져갈 것이냐 혹은 렌트할 것이냐였습니다. 자전거를 꽤나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 몸에 길들여져 있는 본인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내 몸과 맞지 않아서 오래 탔을 때 아프기도 하고 파손이 되면 배상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제 자전거를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져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배에 실어 날 수도 있고 비행기에 짐처럼 붙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비행기에 붙이는 방향으로 알아봤습니다. 중요하니만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포공항까지 그리고 제주공항에서 픽업 업체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박스 포장을 해서 나의 자전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업체는 검색하면 되는데요. 픽업 횟수와 박스 등 기타 짐 보관 기간에 따라서 약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집과 공항 사이의 거리가 먼 분들이나 서울 이외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업체를 알아보시고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 픽업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복 10만원 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전거를 직접 공항에 들고 가서 박싱을 하는 것인데요. 김포공항에 가면은 1층 1번 게이트 쪽에 수화물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분해하고 상자에 넣어줍니다. 약 3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대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화물 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여유롭게 공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합니다. 다만 2021년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4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왕복 8만원이면 제법 비싼 편인데요. 몇 년 전 블로그만 봐도 25,000원 선이었는데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왕복 모두 수화물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출발할 때만 이용하고 박스를 버리지 않은 채 보관했다가 다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설 픽업 업체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제주공항에서 픽업하는 비용 그리고 박스 보관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하루에 1만원 이상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썩 기분 좋게 소비되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공항의 수화물 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이 넉넉 잡아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캐링 장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급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드 케이스 내지는 소프트 케이스를 구매해서 자전거를 해체한 뒤에 작은 부피로 휴대하고 다니시는데요. 요즘은 케이스와 별도로 캐링백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캐링백은 튼튼한 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전거의 바퀴와 본체, 손잡이 등을 캐링백에 들어있는 고정끈으로 단단히 고정한 뒤에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케이스보다는 아마 부피가 클 것입니다. 하드 케이스의 경우 브랜드가 다양하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 편이어서 20-30만원 정도면 괜찮은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캐링백은 4에서 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캐링백을 구매했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우선 캐링백은 자전거를 담았을 때 부피는 조금 크지만 압박 큐만 분해하면 된다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케이스를 구매하기보다는 구기고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캐링백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하드 케이스가 안전상으로 유용하지만 제 자전거는 주인처럼 잡초같이 자랐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잘 버틸 거라 믿었던 것이죠. 사실 자전거 해체의 귀찮음이 가장 컸고 저는 출발하는 당일날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행기에 실을 때에는 자전거 역시 수화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특수 수화물이기 때문에 항공사마다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되죠. 물론 이 비용은 기본 수화물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티켓팅 하실 때 반드시 15에서 20kg의 기본 수화물을 포함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1kg당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제 자전거는 10kg이었고 짐은 4kg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의 비용을 더 추가해서 이용했습니다. 예약은 따로 없고 당일 카운터에서 발권을 할 때 추가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는 바로 짐 가방이었습니다. 2박 3일 내내 가방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허리가 끊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뒤에 안장을 설치하고 짐바지 가방 혹은 안장 가방이라 불리는 가방을 사기로 했습니다. 검색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방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매일 같은 옷으로 달릴 것이고 바닷가를 달리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추가해서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갈아입을 반바지와 반팔, 속옷 몇 가지와 양말 3켤레, 캐링백 이런 것들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8리터 정도 되는 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가방을 짓누르면서 짐을 싸맸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로 구매해도 좋았을 거란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도 메고 다녔는데요. 결제할 때나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넣고 뺄 때 사용했습니다. 안장 설치 비용은 25,000원 정도 들었고 가방은 20,000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출퇴근할 때도 이 가방을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등에 짊어지는 것보다는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야간 이동을 대비해서 라이트도 새로 장만을 했고 휴대폰 거치대도 구매했습니다. 모두 쿠팡 로켓 배송으로 급히 마련했습니다. 다른 준비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복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전거 라이딩 복장이 필요하겠죠. 5월의 제주는 덥긴 하지만 바닷바람은 차갑고 일교차는 크며 태양빛은 따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살이 홀라당 타버릴 수도 있어서 저는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다녀왔습니다. 패드가 달려있는 바지를 입는 게 훨씬 좋은데요. 하루 입지 않았더니 엉덩이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장갑도 필요한데요. 저는 미처 생각지 못해서 손등만 다 태워왔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글라스와 두건, 스포츠 양말과 착 달라붙는 복장에 민망함을 가려줄 반바지, 샤워하고 갈아입을 얇은 티셔츠, 헬멧과 모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일 것입니다. 짐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옷을 갈아입을 생각은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식당을 들어가기 위한 며칠분의 마스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검은색은 햇볕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색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두건을 계속 착용하고 달려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가드를 착용하고 달리면 숨쉬기 더욱 편리합니다. 저는 수업 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장착을 하는데요. 아주 편리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일부 대형 체인점은 두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땀에 젖고 금방 더러워지니까 여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면도구와 스킨 바르듯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선크림을 발라도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바를 수 있도록 여유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 케이블과 보조 배터리는 말할 필요 없겠죠. 저는 영양제를 따로 챙겨갔는데요. 나이도 나이고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아르기닌, 철분, 칼슘 이런 것들 닥치지 않고 다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만 저녁에 술을 마실 수도 있으니까 밀크시슬 이런 것들도 넉넉하게 가져갔습니다. 혹시나 했던 게 역시나 전부 먹어치우고 왔습니다. 저는 작은 삼각대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물통을 꽂는 자리에 삼각대를 꽂고 예쁜 경치가 보일 때마다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대를 설치하고 영상과 사진을 찍었죠. 준비물을 준비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잘한 걸 고르라고 하면은 바로 미니 삼각대를 챙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길이 조정이 불가능한 초미니 삼각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녀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도에서 찍어야 하니까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가벼운 제품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증 정도로만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억 팔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바퀴나 기타 장비가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물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비 튜브나 각종 공구, 펑크 패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했는데요. 저는 쿨하게 육각 렌치와 스패너 이 두 가지만 챙겼습니다. 그것도 안장 살 때 받은 것들이었죠.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에 펑크가 나면 그게 내 운인갑다 생각을 하고 술이나 마시려고 했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이틀 전에 출근을 하는데 한강길에서 펑크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튜브는 물론이고 타이어까지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육각렌치와 스패너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상당하기도 하고 자전거가 그 충격을 오랜 시간 동안 받게 되면은 새로 장착한 장비들의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출발 전후로 라이딩을 하는 중간중간 점검해줘야 하는데요. 손가락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부피가 적은 스패너, 육각렌치 정도는 반드시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cm가 넘으면 검색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애매한 10.3cm였는데 기내에서 꺼내지 말라는 경고만 듣고 통과했습니다. 캐링백에 실은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원래 평일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가 없지만 캐링백에 담아서 이동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습니다. 왕복 모두 티웨이 항공을 이용했는데 카운터에서 각각 1만원씩 결제를 하고 자전거를 실었습니다. 도착하면 특수수화물은 따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마 수화물을 갖고 나온 직원을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직원분이 번호를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받고 밖에 나와서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렌트카를 이용하러 걸어가는 그 북적거리는 공항에서 버스와 택시를 타려고 대기하는 그 북적거리는 공항에서 유유히 여유로운 척 자전거를 타고 빠져나와서 동문시장으로 가면 됩니다. 왜? 출발하기 전에 딱새우에 술 한잔하고 가야 되니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문시장까지는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전거길이 아니라 지도를 보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멈추게 됩니다. 동문시장에서 음식을 사고 제주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달리게 되면 제정신으로는 즐기기 어려운 것들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하겠습니다.